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 좋은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는 데는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왜냐하면 한 문장을 읽고 몇 시간을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문장을 읽고는 하루 종일 생각에 잠긴 적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많은 감사함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읽어준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인간적인 죽음을 위하여. 이 책은요, 이 책의 저자가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남자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그 남성분이 이제 88살인데 그분과 22일 동안 그 죽음의 여정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여러분도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아주 좋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분입니다. 유성인님이신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기병을 앓아서 오른쪽 청력이 완전히 잃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청력이 안 좋기 때문에 소통을 놓치지 않게 기록이라는 것을 했고, 이후 기록은 몸 기능의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고, 또 2019년도는 아버지의 그 쓸쓸한 죽음, 그냥 죽음이 아니라 쓸쓸한 죽음을 접하면서 죽음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호스피스 병원에서 직접 체험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이 책, 인간적인 죽음을 위하여, 이 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 책은요, 크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3부도 있긴 한데 1부, 2부가 주 내용입니다. 1부는 본인의 가족,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고요. 2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난 88살의 그 남자분의 삶의 여정, 죽음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거,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하게 했던 그런 구절들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호스피스 병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았지만 그곳에도 감정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존재했다. 창가에 따사로운 햇볕과 나무 풍경에 잔잔한 행복감이 감돌았다.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삶은 끝나지 않았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이래요. 아버님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을 텐데, 따뜻한 햇살이, 오전 햇살이 병실 안쪽으로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이제 작은 하초가 있는데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때 아버지는 이제 임종을 그렇게 오래 남겨두지 않았을 텐데, 그때 TV에서 트로트 노래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는 이제 의식도 굉장히 희미하시고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저는 그때 아주 깜짝 놀랄 장면을 못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트로트 음악이 나오는데 발가락 끝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트로트 음악 리듬에 맞춰서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면서.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못 말리는 기록 습관이 이어진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 기병을 앓아서 청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했잖아요. 오른쪽. 나는 청력이 약해 말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록은 장애를 채워주는 장치였다. 이 아래 또 이렇게 나오죠. 기록은 나의 신체적 결함과 직업의 특성으로 몸 기능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분은 기록하는 것이 습관을 넘어서 몸의 하나의 기능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아는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학력이 중졸이거든요. 저희 나이 때 중졸이 드물죠. 지방에 가난하게 사시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던 분이에요. 그리고 사회 경험도 전혀 없었죠. 나이는 40대 초반. 그때 이제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원룸에 사시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이력서를 넣었지만 받아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학력 중졸이고 사회 경험은 전혀 없는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근데 받아주는 곳이 있죠. 네, 영업사원으로 시작하셔서 부동산 중개 업무도 하시고, 그 다음에 분양업을 하시고, 지금 이제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50대 후반이 되고 계신데 지금 자산이 한 100억이 넘어요. 이분은 자신의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분양 이쪽으로 뛰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100억대 부자가 되셨는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분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네, 이분도 자신의 청력을 잃어서 기록이 습관을 넘어서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되었고, 지금 이런 훌륭한 책을 또 써내셨잖아요. 네, 세 번째 대목입니다. 항암 치료로 듬성듬성해진
엄마의 머리를 받친 베개를 연신 바로잡는 아버지. 이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 저자의 어머니께서 암이 걸리셔서 아버지가 옆에서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는 장면이에요. 소매를 걷어붙인 아버지의 팔뚝이 눈에 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했죠. 요걸 읽고 나서 죽음을 앞둔 환자, 병실, 그리고 침대와 베개가 눈에 들어온다.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그런 점점 안 좋아져가는, 제가 시들어가는 모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모습을 행여볼까 연신 정리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제 썼어요. 아버지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러셨어요. 아버지 병실이잖아요. 항상 침구며 이불이며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수시로 하셨거든요. 사실 제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어머니가 왜 저렇게 힘드시게 저러실까라고 했는데, 이제야 그 어머니의 깊은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엄마가 암에 걸린 후부터 틈만 나면 나는 엄마가 있는 포항으로 항했다. 엄마는 안방보다 가족들이 북적거리는 거실에 있는 걸 더 좋아했다. 네. 삶을 또 죽음을 앞에 두신 분들은 혼자 있는 공간보다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는 공간을 더 원하시죠. 제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썼습니다. 돌아갈 때가 되면 고추장이며 된장이며 깨를 담은 봉지들을 나눠줬던 엄마는 딸들에게 생애 마지막 김치를 담아 택배로 보냈다. 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어머니도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김치를 담가서 보내주고 싶으셨나 봐요. 네. 자, 여기는 저희 아파트 안방 베란다입니다. 여기 보면 장독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 플라스틱 통이 있는데 여기 이제 소금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금이. 네. 요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작년 3월에 어머니께서 소금 푸대 20kg짜리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한 푸대 사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또 한 푸대를 사오시고, 제가 이제 2번까지는 봤는데 그 다음부터 못 봤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여기를 나갔더니 그 20kg짜리 소금이 10포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200kg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 소금을 이렇게 많이 사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쓸 데가 있어서. 어디다 쓰시려고요? 네. 간장 담그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장이요? 아니, 뭐 한 푸대면 충분히 하지 않아요? 저희 2식구 먹을 정도면?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도 이제 나이가 80대고 언제까지 건강해서 장을 담근다는 보장도 없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연세가 이 정도 되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도 가끔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친구분들이 갑자기 많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소금이면 간장 담그면 한 3, 40년 먹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내가 죽어도 내가 담근 이 간장하고 고추장을 네가 계속 먹을 수 있게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랬죠. 아유, 엄마는 적어도 120살까지 사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대목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그 소금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5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엄마는 아버지와 가족들의 지극한 정성과 보살핌 속에 마지막 눈을 감았다. 엄마는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고 작가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중환자실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으니까. 의외로 고독사, 홀로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저자도 그런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봤잖아요. 입간했을 때 엄마의 시신은 더없이 맑고 깨끗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기 어떤 그림이냐면,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이 누워 계시고 옆에 있는 분이 두 손으로 따뜻하게 손을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었던 인생 수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구나 죽음이 오면 불안하고 두려워한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도 곁에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 아주 편안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임종하실 때도 편안하게 마지막을 가실 수 있었다고. 자, 6번째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호라비의 삶은 확연히 달라졌다. 여기서 아내는 저자의 어머니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호라비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거죠. 이 대목보다는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건 바로 이겁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음식을 해서 먹이는 것이 노부부의 즐거움이었다. 예전에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들한테 이런 음식을 해서 주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노년의 삶이 어떨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여가 생활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가 생활이라고 합니다. 가족, 그 다음에 여가 생활.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는 열심히 사시느라 여가 생활이라는 단어를 이제 모르고 사셨죠. 저 어머니도 지금 이제 80대이신데 하루 일과가 그래요. 하루 종일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음식 준비하시고 또 퇴근할 때도 들어와서 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 가시고 갔다 가서 다듬고 만들고 하루 종일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정말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유일한 여가 생활인 것 같아요. 제가 맛있게 음식을 먹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즐거움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제 체중이 부를까 봐 걱정이 돼서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여가 생활이고 즐거움이라는 걸.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저녁 때 집에 가면 먹습니다. 제가 도착하면 8시 좀 넘는데 늦은 시간이지만 먹어요. 물론 먹으면 살이 찌겠죠. 그렇지만 살찌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그 어머니의 그 흐뭇한 미소를 보기 위해서 먹습니다. 대신 이제 낮에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네, 7번째 문장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들어와 거침없이 아버지의 눈곱을 뗐다. 이제 이거는 아버님이 이제 아프셔서 본인 혼자 거동이 힘들어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기저귀를 갈아줄 때도 옷을 갈아입힐 때도 매번 어르신 지금 기저귀 갈아드립니다. 어르신 지금 얼굴 닦아드립니다. 라고 따뜻한 말을 건넸다. 그 목소리를 아버지는 알아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경이로움을 받다. 가난한 아기의 모습과 지금 아버지의 모습은 거의 같았다. 세상에 태어날 때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듯 돌아갈 때도 온전히 타인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모습이 그랬다. 이 저자의 말대로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똑같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온전히 필요하죠. 그런데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 길에 누군가에게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 내 손을 누가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것은요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나중에 죽을 때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1부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엄마 없이 보낸 노년의 외로움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은 내게 충격을 남겼다.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호라비로 보내셨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그 외로움도 충격이었고 또 죽음에 이르는 가정도 굉장히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실 때는 아버님이 곁에서 보살필 수 있었는데 남자가 혼자 산다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노년의 외로움 또 죽음에 이르는 가정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현대의 많은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홀로 사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고독사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고독사 또한 점차 늘었다. 비인격적인 죽음을 각오하며 어쩌지 못하고 버림받는 감정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생 수업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길에도 누군가 옆에서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노인 고독사라고 하잖아요. 홀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네,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4년, 15년, 16년 이게 보면 전체 고독사 중에서 노인 비율이 2016년에는 34.6%로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여기는 뭐냐면요. 주요 국의 노인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율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큰 사회적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국가가, 기관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 연락처를 여기 보면 이제 단축번호로 해서 제가 만들어 드린 건데 여기 계신 분들 이제 80대가 대부분이고 어머니 동생뻘 되는 분이 70대가 계신데 이 중에 절반은 혼자 살고 계시다고 해요.
혼자 사는 노인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여러 가지 먹거리를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는 직접 가서 드리기도 하고 조금 먼 곳은 택배로도 보내드리는데 1년에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리는 게 10번에서 많게는 20번 정도 됩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얘네들이 홀로 이렇게 아프고 또 홀로 죽음을 맞이할 때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책을,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책의 2부를 말씀드릴 건데, 이 2부는 88살의 남성분과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나면서 22일 동안의 죽음을 여정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한 건데요. 그 대목 중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문장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래 부분이에요. 그를 만난 첫인상은 뜻밖이었다. 뜻밖. 왜 뜻밖이었을까요? 왜냐하면요, 그분이 걸어서 화장실에 가고 앉아서 입으로 식사를 하고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뜻밖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22일 뒤에 영면하셨거든요. 처음에 오셔서는 혼자 편하게 화장실에 갈 수 있었는데, 어찌 보면 우리한테 당연한 건데, 이 정도 몸이 아파서 병실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혼자 화장실에 못 가고 식사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은 뜻밖에도 혼자 화장실에 가고 또 앉아서 입으로 식사를 하고 또 눈을 마주하고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누구한테는 평범한 일상이 누구한테는 소망이고 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숨쉬고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매일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지만, 몸이 아프신 분들, 노인분들, 삶의 마지막에 있는 분들은요, 이거 하나하나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 저자께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편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네, 두 번째 문장이에요. 여기 보면 편안히 죽고 싶다. 이것만큼 생의 마지막 큰 소망이 있을까? 태어날 때 모습은 거의 같다. 하지만 죽을 때는 천차만별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환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들어오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대로 먹지도 못하시고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시고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고통도 몰려오고, 이러면서 환자가 저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밤새 자다가 죽고 싶다. 밤새 자다가 죽고 싶어. 이렇게 어르신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대목입니다. 편안히 죽고 싶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바람인 것 같아요. 밤에 자다가 죽고 싶다. 네. 이 어르신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바람인지 이 저자도 많은 죽음을 보고서 알았다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길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 있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 큰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사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 삶에 대해서 또 제 하루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알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볼게요. 너무나 당연했던 일. 대소변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일으켜 세워 화장실까지 걸어가며 배출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하지만 타인에게 일일이 도움받아서 생리적 문제를 해결할 때는 동작 하나하나가 천천히 벌어진다. 이 일을 겪지 않고서는 당연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결코 모른다. 타자에게 내 엉덩이를 맡길 때 드는 감정, 쪼그려 앉아 내 몸을 씻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알았다. 음식물을 잘 씻고 살에 들리지 않으면서 목구멍으로 잘 넘기고 소화 잘 시키고 배설을 잘 할 수 있다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일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이 언제나 가능하진 않다는 거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10년 전쯤일 거예요.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하철 출구로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잠시 멈춰 서서 전화를 받는데 그냥 1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멀리서 시각장애인 분께서 지팡이를 들고 그 출구를 찾는 것 같아요. 계단을 찾으시는지 에스컬레이터를 찾는지 엘리베이터 찾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가는 데를 찾고 계시는데 계속 찾지 못하고 한 곳을 맴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 분들을 섣불리 도와주는 건 오히려 실례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5분쯤 지났는데도 이분이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가가서 어디를 안내해 드리면 될까요? 했더니 이분이 엘리베이터 출구 쪽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후천석 시각 장애인인데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좀 힘들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가셨는데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때 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에게는 당연한 일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걸 그때 좀 체감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입니다. 마음과 몸을 이완시킨 데는 발 마사지가 그만이다. 오래전 일이다. 저리고 아프다는 엄마의 다리와 발을 주무르긴 했어도 맨발에 로션을 발라 마사지를 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시원하다며 좋아하는 엄마의 모습에 나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발을 이렇게 주무르고 마사지 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아주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굉장히 좀 뻘쭘하지만 용기를 내서 어머니의 발을 주물러 드립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또 생각이 나요. 그때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어서 걷지 못하니까 다리의 근육이 빠르게 없어져 갔었거든요. 그때 아버지의 그 허벅지가 제 팔뚝보다도 훨씬 더 얇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가 이제 점점 다리가 굳어가시고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발을 이렇게 주물러 드렸거든요. 가끔. 저는 가끔은 주물러 드렸지만 어머니는 옆에서 하루 종일 주물러 드렸죠. 저는 지금도 좀 아쉬운 게 그때 아버지를 좀 더 오래 주물러 드렸으면, 또 여기처럼 그냥 주물르지 말고 로션을 발라서 좀 해드렸으면, 또 따뜻한 수건으로 마사지를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항상 남습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을 했지만 요 2부에 초입 단계밖에 안 돼요. 그 뒷부분 내용이 많은데 그건 한번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변기물을 시원스레 내리고 화장실 문 밖에 나올 때 그의 표정은 세상을 다 얻은 듯했다. 이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 환자가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처음에는 첫날은 화장실 혼자 편안하게 가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대변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변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기물을 시원스레 내리고 화장실 문 밖을 나올 때 그의 표정, 그죠? 세상을 다 얻은 듯 했다. 이분은 본인이 죽음을 앞두고 계시다는 걸 알았죠. 이렇게 죽음을 앞둔 이런 상황에서도 대변을 스스로 해결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렸다고 표현하고 있죠. 깨달은 것은 제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이 책을 읽고 저한테 좋았던 거, 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는 거,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 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게 됐다는 거,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됐다는 거, 이것을 머리가 아닌 제 피부로 느끼게 해준 아주 좋은 책이었습니다.